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이고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제5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한번 빠지는 그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하면 로스만 모델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자,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92페이지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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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입니다. 왜요? 로스만, 텔 로버츠, 웰과 갬블 그래프의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로스만 최근 7년 동안 6문제 출제됐는데 테일러 로버츠 4번, 웰과 갬블 5번. 이 말은 로스만보다 테일러 로버츠, 웰과 갬블 2개를 합쳐놓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도 격월로 격년으로 출제되면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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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십시오. 2문제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스만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텔러 로버츠가 나오거나 로스만 기본 나오고 웰과 갬블이 나오거나 로스만 나오고 포플이 나오거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전에 1회부터 10회 때는 텔러 로버츠, 웰과 갬블 제가 강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로스만만 주구장창 했는데 지금은 로스만만 공부하면 망합니다. 자, 그리고 94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추진회 어디 갔습니까? 추진회. 1절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있잖아요. 그죠? 과업 중심 목표, 과정 중심 목표 어디 갔냐고요. 최근에 이게 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출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모델 속에 싹싹 스며들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님들이 이제는 고단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자, 94페이지 추진회. 출제는 안 되고 있지만 기억은 해두자. 어소시에이션? 뭔가 기구를 하나 만들었네. 그렇다면 무슨 기구를 왜 만들었을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겠구나. 왜 만들었을까? 이거 다양한 주민들 참여,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누군가는 중심이 필요하잖아요. 구심점, 원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대매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하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만둘래. 할 수 있으니 그거를 추진회라고 만들고 그 추진회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길 가다 우리 현수막 많이 붙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개발 추진위원회, 신축, 증축 추진위원회 이런 거 봅니다. 추진회는 그런 거구나. 자, 추진회의 원칙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년 전까지는. 최근에는 출제 안 되었지만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출제위원들의 특성을 기억하셔야죠. 자,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불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대로 좋아요 하면 추진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흩어져 있지 않다. 그 불만이 한데 모아져 있다. 집약되어 있다. 근데 나는 별로 관심 없어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 사이에 널리 인식돼야 된다. 그런데 가보니까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 그럼 추진회가 안 되겠죠. 가봤더니 영향력 있는 우리 동네에 리더가 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일 중심으로 사회 문제 이러면 가뜩이나 힘든데 가서 맨날 문제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뭔가 친목 도모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내용들도 포함될 때 조금 더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회는 지금 있는 리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올드해질 수가 있다. 청년들이 참여 안 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리더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길러내는데도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추진회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또 꼰대들 모여서 또 술이나 마시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모든 운영하는 과정이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축사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딱딱한 회의 절차로 가서는 안 된다.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추진회뿐만 아니라
뭐 로스만, 웨이와 캠블 여러 학자들이 모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델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뭘 기대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명의 학자가 등장했는데요. 자, 보시면 로스만 과업 과정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던햄은 그 두 개의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만이 이야기한 두 가지 목표와 던햄이 이야기한 목표 내용들이 완전 다를까요? 아니겠죠, 그죠? 모든 조사 연구는 계단식이죠. 이전 연구자가 해놓은 연구 결과에다가 내가 하나를 추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업 과정, 학자가 누구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업 중심이라는 건 결과지향적입니다. 과정 중심이라는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동안이 중요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를 보신 적 있을까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네, 내려올 때 본 그 꽃, 짧지만 강인한 이런 시가 있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등산을 할 때는 목표 정상에 올라가야지 열심히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피어있는 꽃들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산을 딱 해서 정상에 오르니까 야, 이제 살 것 같다. 내려가는 건 가뿐하겠지? 내려오다 보니까 뭐 여기 꽃이 피어 있었네? 어머, 여기 전망대가 있었네? 어머, 여기에 뭐 이렇게 뭔가 간식 같은 거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네? 어머, 너무 좋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야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구나, 인 거죠. 여러분 지금 1급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맞아. 우리 이런 거 옛날에 배웠었지. 맞아. 수업 시간에 우리 이거 마을 실태 조사한다고 주민들 인터뷰했었어.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이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급 시험 다 합격하고 나서 이 책 다 불태워버려야지 했다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다가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 맞아, 나 그때 1급 시험 준비한다고 그래 2024년 한 해 참 치열하게 살았다. 그때 그 필기했던 걸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과업 중심은 결과에 초점 두릅니다. 몰라. 뭐 첫 글자만 떼어서 외우든 어찌됐든 합격만 하면 돼.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내 욕구만 채우면 돼. 법만 만들어지면 돼. 이런 게 과업 중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나의 역량이 길러지지 않고 1급 자격증에서 뭐해? 그럼 그건 종이 쪼가리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정말 역량이 강화가 되었고 많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딱 갖춰서 정말 1급 자격증이라는 그 막중한 권위에 걸맞는 전문 사회복사가 되었다면 나한테 1급 자격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과정 중심의 목표는 그 과정에서의 능력이 향상된 거, 관계가 어떻게 된 거, 역량이 어떻게 된 거, 참여해 봤다는 거, 리더십이 길러졌다는 거, 대처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과정이라는 걸 보면 대부분의 그 단어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것들이 많죠. 관계, 역량, 참여, 협력, 증대, 향상 이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과업 중심은요. 해결, 제공, 줬다, 법, 통과시켰다, 해결, 자체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던햄은 그 두 가지 하나를 더 추가했네요. 관계 중심.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 목소리, 발언권 자원인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은 늘 크게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못 낸다. 그러니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권한을 다시 재분배하자. 사회관계에서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게 관계 중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96페이지인데요. 지금 뭐 유튜브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요 파워포인트의 글자는 작지만 이 강의는 강의를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감 수험서를 가신 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 글자가 조금 작더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6페이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스만 세 가지 모델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 기출 동향은 챕터와 챕터를 넘나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서 1절에서 뭐 배웠죠? 목표 배웠잖아요. 과업
과정, 관계. 근데 이게 시험에 마치 출제가 안 된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지만 2절에 로스만 모델할 때 같이 출제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개발해야 된다. 능력 개발, 역량 개발, 태도 이런 거니까 과업보다는 과정 중심의 목표가 되겠네요. 사회 계획 모델은 사회 문제가 있으니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평가해 봅시다. 이거입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가 조금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니까 이거는 과업 중심의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사회 행동 모델은요, 둘 다 합쳐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과정에서 역량 강화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처우 개선 혹은 이런 입법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 집단에 놓였던 우리의 의사결정 권한이 높아져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목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뭘까요? 주민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발휘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조금만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면 될 정도로 약간 없을 뿐이다. 완전 무지의 존재.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해? 전문가인 우리가 해줄게.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주민들이 이건 할 수가 없어. 지역사회 범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지역사회 주택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자살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주민들 뭐해? 그러니까 그건 사회 문제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아무리 사회 문제가 있어도 돈이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지만 돈이 없고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그래서 혼자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편들어줘야 된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에 주목하자. 이게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기회만 주면 된다니까요, 주민들한테. 자, 모이세요. 자, 우리 한번 회의해 봅시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겁니다. 입니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안 돼요. 범죄, 주택난, 자살 문제 이런 거 주민들 모여서 100번 이야기해도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전문가인 당신들이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걸 좀 논리 정연하게 해결책을 좀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기본 전략입니다. 우리는 원인 규명, 실태 파악, 진상 이런 걸 찾아서 논리 정연하게 해결책 찾는 데 초점. 사회행동은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생겼을 때는 가진 자들이 욕심내고 많이 가져집니다. 권력관계가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부조리 해결해야 됩니다. 갑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자. 그들을 추방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핵심은 함께 모여서 합의에 도달하는 거. 사회계획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조사 분석하다 보면 의견들이 다 대립될 수 있으니까요.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다 존재한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투쟁도 있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게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천가는 뭘 하면 좋을까? 실천가의 역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나대지 마라. 그냥 대충 좀 안내하고 옆에 좀 도와주고 잘 못할 때는 잘한다 촉진 좀 해줘라.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계획 세워라. 그리고 조사해라. 조사했으면 분석해라. 그 결과 실천해라. 평가해라. 보고서 써라. 이렇게 봅니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좀 편 좀 들어줘라. 옹호해라. 근데 사회행동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 연결, 중개 역할 좀 해줘라. 직접 함께 나서라. 행동도 해라. 이런 게 사회행동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참,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지역사회 전체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합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조금만 기회를 주면 해낼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소집단입니다. 소집단. 하지만 그 소집단을 그냥 모으면 침묵도모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처하는 노하우를 배울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은 집단의 주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주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전문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오세요. 대형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명망이 있는 그런 토착적인 지도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공식적인 조직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누구든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와서 개입해서 피켓팅 참여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민이 스스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자조 있죠. 별표입니다. 스스로. 자, 그럼 사회복지사 무슨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역할의 안내자, 조력자, 별표. 나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대지 마라.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 소집단. 큰 집단을 하면은 잘 안 된다. 작은 집단. 하지만 그 작은 집단도 목표의식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과업 중심 목표는 아닙니다. 과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긴 했지만 과정에서 얻는 게 크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목표입니다. 자, 사회계획 모델에서는요, 첫 번째 줄에 문제 해결 별표. 문제 해결하려면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계획 세워라, 조사해라, 분석해라, 보고서 써라. 뭐 이런 게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사회행동 모델은 세 가지 목표가 다 들어갑니다. 모두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 불평등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97페이지에 자, 그러면 여기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표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행인데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는 무슨 클라이언트? 저들은 민주시민인데 비록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잘할 사람들 그들은 시민이라니까 이런 입장.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시민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지. 이 정도 사회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들은 뭐 했답니까? 그러니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이용만 하면 됩니다. 혜택을 누리세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 이용자, 수혜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행동에서는 무슨 소리 합니까? 그들이 그냥 무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봤지만 발버둥 쳐봤지만 우리 사회의 억압 구조, 불평등, 부조리 속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니까요. 그들은 희생된 사람입니다. 희생양입니다. 라고 바라봅니다. 자, 요거 별표 해주세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각 모델에서 민주시민으로 바라보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이용만 하라.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바라보느냐. 아니, 희생당했다. 이렇게 바라보느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들을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클라이언트니까 소비하세요.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들은 희생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전문가인 우리는 우리들대로 함께 해결하러 나섭시다. 투쟁! 이렇게 하는 게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로스만은 이 세 가지 모델을 이야기하고 이걸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문제는 최근 오면서 사회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로스만도 본인 이야기를 번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딱 고정불변으로 탁탁탁 구별되는 건 아니고 섞어 쓸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순서대로 섞어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저것 동시에 섞어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세 가지를 통합해서 적재적소에 써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테일러와 로버츠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입니다. 자, 숫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로스만 모델 세 가지였습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는 세 가지에서 두 개를 더 추가해서 5개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또 그래프제 한번 그립니다. 자, 화면을 한번 살짝 봐주십니다. 이것도 무슨 그래프예요?
자, 잊을만하면 자꾸 나오네요. 정규 분포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좌우 대칭이라면서요. 가운데, 그죠? 여기 가운데, 그죠? 왼쪽 5%, 오른쪽 5% 있다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칸을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끄트머리 하나, 딱 중간에 하나. 있죠? 그 사이에 또 비네요. 여기도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요 5개. 요게 테일러 로버츠입니다. 로스만은 3개를 이야기했는데 2개를 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느냐? 요걸 잘 보시면 이쪽 끄트머리로 올수록 클라이언트의 힘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끝으로 올수록 후원자의 힘이 강해집니다. 후원자라고 하면 건 다른 말로 그냥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전문가. 여기는요.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둘 다 반반. 자, 그러면 여기 반반이면 클라이언트 50%, 후원자인 전문가 50%, 둘 다 힘이 똑같겠죠? 자, 여기는 너무 끝이잖아요. 그죠? 클라이언트 혼자 100%, 전문가인 후원자는 빵, 힘 없음. 자, 이쪽은요. 후원자 100%, 전문가 혼자 100%, 클라이언트 참여 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는요. 이 사이는 100도 아닌 50도 아닌 그 사이는 70%이겠네요. 70%. 여기도 100도 아닌 50도 아닌 70%. 자, 근데 70%가 어느 쪽에 가 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건 클라이언트의 힘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70%, 후원자는 30%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후원자 쪽에 조금 더 가 있죠? 그러면 후원자가 70%, 클라이언트는 30%.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테일러 로버츠 공부 끝입니다. 끝. 교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와 누구를? 네, 클라이언트와 후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둘의 무엇을? 힘의 균형.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 몇 대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반반이냐? 100대 빵. 100대 빵. 70대 30. 70대 30. 근데 이쪽은, 한쪽은 클라이언트 쪽, 한쪽은 후원자 쪽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아, 클라이언트 힘이 완전 강한 모델이 있을 거고, 후원자가 완전 강한 모델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 5가지 쭉 보십시오. 순서대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요? 역량 강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다른 말로 권력 강화 모델, 권력 향상 이런 등등이 여기 100%입니다. 클라이언트가 100% 완전 우리 역량 강화되었습니다.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합니까? 전문가 없인 당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개발.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들으셨나요? 그 수업 들으면서 과제물 하셨죠?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그 기획안 작성할 때 클라이언트 만나셨습니까? 클라이언트 조사하셨습니까? 혹은 클라이언트랑 함께 과제 수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끼리 과제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모금의 프로포저를 낼 때 클라이언트 이름하고 같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지관에 누구, 자문위원 교수님 누구 이렇게 그냥 내잖아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모델 여기일 겁니다. 그죠? 100% 후원자. 클라이언트 없음. 자, 반반 양쪽의 파트너십. 가운데 있는 거 연계. 우리 둘이 서로 연계합시다. 우리 서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공유합시다.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 당신 뭐 가지고 있어요? 오, 우리 막 교환합시다. 교환주의. 그게 가운데 있는 모델입니다. 자, 나머지 2개는 로스만에서 데리고 왔어요. 자, 로스만 뭐 있더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있었고 사회 개인 모델 있었는데 자, 그거 여기 옵니다. 자, 계획 모델이에요. 계획. 계획 모델이면 클라이언트가 영향력을 더 행사합니까? 후원자, 전문가가 더 행사합니까? 전문가가 더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계획 모델은 그러면 전문가에 가까운 여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아니? 지역사회 개발은 클라이언트 쪽이잖아.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여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겠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후원자가 70, 클라이언트는 30의 힘의 균형을 가진다. 땡! 맞잖아요. 그죠? 70대 30은 맞는데 개발은 클라이언트에 가까우니까. 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50대 50의 비중을 가진다. 딩동댕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 테일러 로버츠 등장했다.
난 모르겠다. 그래프나 그려보자. 교수님이 그래프 그렸지. 따라 해보자. 그려놓고 클라이언트, 후원자 100대 빵, 50대 50. 클라이언트 힘 100%, 역량 강화. 전문가 100%, 프로그램 개발. 중간에 반반, 힘을 합치자. 연계. 로스마에서 2개 갖고 왔는데 지역사회 개발은? 개발. 클라이언트에 가깝겠지. 계획? 저 후원자 전문가에 가깝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이제 테일러 로버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웨일과 갬블입니다. 또 보시면 한 페이지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은 몇 개일까요? 보니까 여기 4개, 여기 4개, 8개네요. 로스만 3개였는데 테일러 로버츠가 2개 추가해갖고 5개를 만들었고 웨일과 갬블은 거기에 3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8개를 만들었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우리 시험 공부하기 힘들지. 그죠? 자, 그러면 웨일과 갬블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곰곰 생각해 봅시다.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에서 여러분 뭐 공부하셨죠? 지역사회복지 개념 공부했죠. 그때 개념 첫 번째 줄에 뭐 배우셨죠? 지역사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해왔다.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지리적인 개념, 기능적인 개념. 맞아.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랑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다르지. 마치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면 서울, 마포구, 신촌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지리적 의미지. 그런데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 이거는 기능적인 지역사회지. 근데 이 2개는 분명히 다른데 왜 로스만, 테일러 로버츠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분명히 지역사회복지론 1장 제 첫 번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의식. 그래서 웨일과 갬블은 지역사회 개념이 다르면 지역사회 바라보는 범위가 달라지면 목표가 바뀔 것이고 목표가 바뀌면 거기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달라질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달라지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게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실천과의 역할도 바뀌는데 왜 앞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야?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델,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모델입니다. 다른 말로 근린이라고 하죠. 근린은 가까울 근처, 우리 이런 말 써요. 근처, 근방,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모델은 지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모델이겠네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3페이지 표를 보시면 1차적 구성원이 누구냐? 우리 이웃 사람들. 그리고 교구.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성당 다니는 분도 있을 때 차이가 있죠. 교회는 뭐 아무 때나 본인이 이동하지만 성당은 가까운 교구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살다가 저기 수영구 남천동으로 갔다. 이사가도 원래 성당 다니기보다는 이사간 그 교구에 등록을 해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잖아요. 성당은 보통 그런 식으로 종교활동을 하죠. 그래서 교구, 가까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곳은 도시가 아니겠죠? 그래서 농촌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사가 하는 역할들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리더십 길러주고 문제 해결 능력 갖춰주고 대처능력 향상하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나는 남의 동네는 모르겠고 우리 동네 삶의 질만 좋아지면 짱! 이게 근린입니다. 근데 지역사회는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목표의식과 관심사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시험 합격, 테니스 동호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동호인, 동아리 이런 겁니다. 나랑 관심사가 같으면 같이 뭔가를 참여하는 겁니다. 특정한 거에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공통의 관심사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1급 관심 없음, 2급만으로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동호인 이런 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럼 사회복사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테니스 동호회 만들어라.
학구 동호회 만들어라. 1급 수험생 스터디 그룹 만들어라. 이런 게 주 타겟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개발. 맞아. 로스만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나 처음 공부할 때 이거 경제개발인 줄 알고 헷갈렸잖아. 그런 분 계시죠? 개발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서. 로스만이 말한 개발은 리더십 개발, 문제해결 능력 개발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란 단어를 때 뭘 떠올렸을까요? 아, 우리 동네 재개발. 돈 박석 오르는구나. 부동산? 돈 버는구나.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리더십 길러라? 실망하고 오는 거죠. 아, 개발을 두 가지로 나누자. 아예 대놓고 경제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빈곤층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개발이란 걸 따로 떼냅니다. 그냥 지역사회 개발 모델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 제일 관심 있죠. 돈 벌어준다 하니까. 빈곤층 제일 관심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변해주길 기억합니까? 은행이 바뀌기를 기억하죠. 왜요?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이분들이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연간 이 대출 이자 반토막으로 낮춰줘도 우리 살만하다는 거죠. 혹은 재단에서 우리한테 후원을 좀 해주면 오케이인 거죠. 빈곤층들은. 그래서 지역사회 경제개발에서는 도시 저소득층들이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누가 변하기를 기대한다. 변화를 위한 표적 체계는 은행, 재단, 지역사회, 부동산 개발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사들은 이 중간에서 역할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 이거 조정하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네 번째 사회계획 모델은요. 계획, 로스만도 나왔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좀 법 좀 만들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자살 예방 5개년 계획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웨일과 갬블의 사회계획 모델을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로스만 공부한 걸로 문제 푸시면 되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모델. 사실 이게 앞서 우리 테일러와 로버츠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정규 분포 그래프 제가 딱 그렸을 때 이 중간에 연계가 있었고 클라이언트 편에 조금 더 가 있는 게 지역사회 개발이었잖아요. 근데 테일러 로버츠와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 두 학자 모델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테일러 로버츠는 이 두 개를 구분했지만 웨일과 갬블은 하나로 합쳤다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심 능력은 일단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프로포절 잘 써야 돼요. 기획 잘 써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그거 다 써고 났어요. 사업비가 필요해요. 자금을 좀 지원받아야죠. 공동모금회 같은 곳. 그래서 이 모델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특정 인구,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저소득 빈곤 맞벌이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대상자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요. 프로포잘, 기획안 작성. 그럼 우리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자, 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삼성복지재단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기관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모델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사회 행동화 모델인데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사회운동 모델이 있고 정치 사회적 행동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다르냐면, 자, 사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억압받는 집단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장애인 참정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장애인 투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표하러 많이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투표하러 행정복지센터 가잖아요. 투표소. 갔더니 2층으로 올라가래요. 투표하려면. 행정복지센터 2층짜리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계단도 좁아요. 나 휠체어 이용하는데 거기 못 올라가요. 저기요, 저 투표하러 왔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참정권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장애인 복지정책 임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비장애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 만들어달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은 정책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장애 등급제 폐지 해달라, 해달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달라, 해달라. 이런 정책과 관련한 사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운동 모델은 특히 뭐 그런 정책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인식 혹은 우리 사회의 아동 빈곤에 대한 문제, 의식, 사람들 잘 없다. 이런 거 좀 사회적으로 인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만들자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 행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사회운동 모델은 사람들이 좀 변하고 인식이 달라져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행동. 하지만 정치사회 행동 모델은 정책을 바꾸자라는 모델. 그러니까 이거 누가 관심 있을까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 그러니 유권자들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십시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혹시 투표소가 2층에 있고 계단이 있어서 이용 못한다? 사전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관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평지에 또 다른 투표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거소투표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104페이지에 보시면 연대 연합 모델 별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하다 보면 연합이란 단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배웠죠? 언제요? 연합한다는 거 배웠다니까요. 견고한 성,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에서 을들끼리 힘을 합쳐서 갑에 대응한다. 그때 연합했었잖아요. 또 있었죠? 추진회 할 때. 추진회도 연합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나중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연대 모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웨일과 갬블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언제 연대합니까? 평화로울 때는 안 합니다.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왜 시간의 수당 우리 왜 못 받았지? 다른 데 다 받고 있었네? 우리만 못 받은 거야? 얘들아 모이자. 남들은 관심 없죠. 이미 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의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은 힘을 합치겠죠. 을들끼리 힘을 합칩니다. 너희 들었어?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 들어온대.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조금 깎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대로 쓸 수 없어. 힘 합치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만들자. 이런 게 연대, 연합의 모델입니다. 특정 현안, 이슈, 쟁점이 필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헷갈리는 거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앞서 기능적 지역사회 모델 공부할 때 공통 관심사, 특정 이슈 있었죠. 자, 그리고 방금 연합 모델에서도 특정 현안, 이슈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앞서 기능적 지역사회 모델에서는요, 특정 관심사, 나 테니스에 관심 있어요. 나 볼링에 관심 있어요. 나 포켓볼 관심 있어요. 이런 관심사입니다. 동오호의 동아리 수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음주운전 피해자예요. 근데 나 보상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전국의 음주운전 피해자 손 들어보세요. 혹시 보상 못 받은 사람 우리 힘 합쳐요. 혹시 도로에 싱크홀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구청에 우리 보상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고소합시다. 좋아요, 연합회 만듭시다. 이런 게 연대 연합 모델입니다. 공통의 관심사이지만 그 관심사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현안을 해결하려면 사회운동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각종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동원해야 됩니다. 변호사 한 명 섭외해야 되고요. 법무사 섭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법정으로 데려다 줄 영향력 있는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연대 모델은 특별히 공부를 잘 해두세요. 자, 우리 사회운동 모델은 조금 전에 미리 공부했었죠. 정책을 바꾸느냐,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느냐, 사회 변화를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일과 갬블까지만 하면 8개. 여기서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숫자는 멈춥니다.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포플입니다. 자, 포플은 최근 들어 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지역사회 개발,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이거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보호라는 이 개념이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그 영향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사 생각해 보세요. 로스만, 테일러와 로버츠, 웨일과 캠블. 아무도 지역사회 보호라는 말을 한 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지? 또 미국 역사를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학자들 중에 누구도 지역사회 조직이란 말을 안 했네요.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포플은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뚜둥 지역사회 보호를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 별표 억만개 치셔야죠. 최근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죠. 사회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그거를 모델로 이야기한 유일한 학자. 자, 그러면 이 사회적 돌봄은 누가 돌보는 거? 전문가, 비전문가, 준전문가 모두의 돌봄. 사회적 돌봄, 사회적 관계망 중요함, 전문가인 조직가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원봉사자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 조직. 어느 나라? 미국의 영향. 조직은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할 수 있다. 우리 관련 개념 공부할 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복지에서 조직이라는 건 전문가만 한다 그랬거든요. 전문가가. 이 전문가가 기관들 간의 서비스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조직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뭐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포플에서 문제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학자에서 차라리 내지. 자, 지역사회 교육, 유일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지역사회에서도 배워야죠. 리더십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도 배우고, 지역사회 조사하는 기술들도 배우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행동, 이미 다른 학자들한테 나왔죠. 하지만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아무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여권주의 유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유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사회운동, 두루뭉술하게 사회행동이 아니라 아예 사회행동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학자 포플.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포플이 갖는 의미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명의 학자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회 행동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지역사회 개발, 사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거와 다르게 사회 행동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행동하고 시위하고 옹호하다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자, 사회행동의 전략, 보편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07페이지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면 된다. 정보력, 아는 것도 힘이다. 힘을 행사해라. 실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줘라. 상대를 자극하라. 맞는 말이죠. 108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라. 다 모든 영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사회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합법성, 정당성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 성공을 한다. 그러려면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라. 근데 힘을 합치는 게 수위 조절이 있다. 자, 첫 번째는 협조. 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어느 한쪽에 의해서 얼마든지 중단. 협조 부탁드립니다. 싫은데요가 가능한.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입니다. 연합. 또 등장했죠. 견고한 성. 그죠?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은 아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조직화되어 있다.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빵집인데 우리가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면 본사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은 불매 운동을 해요. 누가 피해를 입나요? 본사? 아닙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맹점주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함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맹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따로 할 때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합회라 하더라도 그 활동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의 아젠더가 전달되질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빵집 사장님은 최근 들어서 빵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우리 떡도 같이 개발하면 안 되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빵하고 떡을 같이 팔면 비전 있다. 수도권에서는 아니? 우리는 손님 많은데 관심이 없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함께 가기는 어렵구나 해서 중간쯤에 연합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요구하면 전체를 다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중앙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지방정부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들은 조금 소외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다면 현실에서는 연합 제일 많이 쓰겠구나 하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던 건 답이 연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전략이라고 하는 건 늘 골고루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라면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거라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라. 정치인을 찾아가라. 이거이고요. 공청회를 하라. 이런 거고. 자, 112페이지 두 번째 법적 행동. 그리고 113페이지 사회적 대결.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됐죠. 예를 들면 법적 행동에서는 뭐뭐 하지 말도록 가처분 금지 신청 이런 겁니다. 상대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점이 있네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자, 113페이지에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시간, 비용 많이 들겠네요.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야 되니까. 법은 만들어졌는데 안 지키면 그뿐이잖아요. 그냥 과태료 낼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승리가 조금 잠정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거를 법이 통과되기까지 엄청 기다려야 되죠. 고소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에 싱크홀 발생해가지고 내 타이어가 다 펑크 났는데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데 80만 원 돈이 들었다. 그래서 이 구청이 관리 잘못했으니 우리 집단 소송하자. 소송 들어갔단 말이에요. 돌려받았어요. 3년 뒤에 80%를. 그러니 지친 거죠. 왔다 갔다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고소장 쓰고 사람 모으고 했는데 결국 내가 타이어값 80만 원 중에 전액 받지도 못했어요. 3년 시간 걸리는 동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사회적 대결이라는 건 주민이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마스크 딱 끼고 피켓 딱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 집회 참여하면 깃발 들고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 113페이지 단점 이거 별표하셔야죠.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우리 합법성이 있는단 말이에요. 또는 처음에는 시위에 많이 참여했는데 시간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시위하니까 상대방이 알았다 들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한계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114페이지에 보시면 항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단으로 가서 항의.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 집회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 협상도 해라. 무조건 요구만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귀를 딱 닫고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브루이트는 이런 협상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데드라인. 언제까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라.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거다. 세 번째, 우리가 양보할 때는 양보한다.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해줄까라고 제안할 때는 신중해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는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사소한 거에는 양보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득이 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우리끼리 하다 보면 싸움만 나고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때는 제3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꿀팁이다. 이렇게 협상 기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출제가 될 때는 2번, 3번 전술이 이제 비교되면서 출제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5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장인데요.
각 모델들의 특성을 잘 비교해 두신다면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